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제가 관찰한 바하고 전문가들 견해하고 믹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아니면 내가 뭐 XRP에 투자했다,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마 심장이 덜컹덜컹 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다시 2017년의 상승장 이후에 2018년 초에 있었던 급락장, 엄청난 하락장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관찰한 걸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이제 세력의 의도는 뭐냐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파이 키우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공급을 해서 비트코인의 파이 확장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기존에는 시총상위 알트코인들 있죠. 뭐 XRP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라이트코인이 먼저 선행해서 먼저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지금 현재 그 2차 상승을 위해서 건강한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상위 알트코인들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마 약진이 되게 두드러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정도. 근데 뭐 30% 40%막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미온적으로 지금 계단식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가 지금 이런 장세고, 이 지금 현재 미들캡하고 로우캡 마켓에 시총 하위권에 있는, 중위하고 하위권에 있는 알트코인 장세가 끝나면 아마도 비트코인 상승 위주의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지기보다는 라지캡 마켓에 있는 그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XRP라든가 이런 코인들 뭐 XRP,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코인들의 약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왜 19,000달러 영역에서 왜 이렇게 횡보를 되게 오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그 당연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2만 달러를 자기 혼자 만약 찍었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도 망했고 지금 그 파락이 있었을 거고, XRP도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더욱이나 19,000달러에서 횡보를 안 해준 상태에서 2만 달러를 만약에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정이 5,000달러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5,000달러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뭐 주유소에서 잠시, 아니면 뭐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XRP도 똑같은 이치야. XRP도 하나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80원, 300원, 300원 요 정도 대에서 지금 거침없이 상승해서 85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000원을 진짜 실제로 급박하게 찍었잖아요. 단기간에 찍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가격이 400원에서 5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정도 가격 있죠. 700 몇십 원대, 750원에서 뭐 700원 초반 요 정도 장세에서 횡보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주고 다음에 만약에 상승을 시키면 아마도 1,000달러 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1,000달러가 아니라 1달러 위에서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위에서 지폐가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딩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세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반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75배짜리 마진이 들어갔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의미를 보시면 마진이 이렇게 좀 약간 75배짜리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세 진폭이 향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 많이 갈 때 비트코인 캐시는 많이 못 갔어요. 사실은 하드포크 이슈도 있었고, BCHA하고 보면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내년에 내내 은행 이익이 약한 상태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CNBC에 이 보도가 나왔는데, 추측컨대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냐면,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적으로 될 거다. 고로 예대 마진이 비율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은행들 있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국민은행이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준비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21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에 리스트되어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 위주로 미국 은행들은 아마도 유동성 공급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내년이죠. 바로 코앞이죠. 전 세계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고,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낮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과 그에 따른 재택 체류 명령은 경제활동을 찌그러뜨리고 금융 시스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물 경제가 결국 무너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긴 하지만 어쨌건 현물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은행부터 해가지고 신앙부터 해가지고 농협부터 해가지고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가 들어가면 아마도 많은 일들이 아마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 금리가 거의 1%가 채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가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맡기겠다 하면 거기서 제한하는 게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상주에서 근무하시는 PB들도 이쪽으로 살살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남권에 계시는 자산가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금융권에서 좀 약간 친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 얘기 듣기로는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한다 이런 트렌드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키포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을 바라보실 때 키포인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마켓캡이 JP모건 체이스 있잖아요. JP모건 체이스의 시총을 뛰어넘었다. 356빌리언으로 이 얘기를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로가 마진 트레이딩에 관해서 규제한다. 그래서 미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 거래를 제한시킬 거다. 이 서비스를 없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OKEX가 27일 날부터 출금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반대예요. OKEX는 오픈을 하고 코인베이스는 문을 닫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 쓸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해서 마진 트레이딩이 아마 이 서비스가 제한될 텐데 규제안에 관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문을 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톤 터치를 OKEX나 아니면 동아시아 쪽에 있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아마 에너지 파동을 물려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폴카닷에 관해서도 좀 약간 이게 잠재성이 되게 큰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고인물들이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그분들이 옛날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코인이 사실은 폴카닷 프로젝트였어요. 시장에 코인이 풀리기 전에. 그래서 12월 3일 날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도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세 진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XRP 있죠. XRP하고 호라이젠 코인 두 개 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건데 이번에 바이낸스 론 서비스가 이번에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XRP하고 호라이젠이 마진 거래하고 사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시세 진폭이 향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이낸스 론이 들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커요. 그리고 내가 XRP를 맡겨놓고 이자를 슬금슬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도 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에어드랍 받는 거 말고도 바이낸스에서 서비스하는 거. 그리고 XRP에 관해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하나로 따졌을 때 700원 초반에서 75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을 마치면 1달러를 넘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해외 차트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추종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차트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세 진폭이 300원부터 1000원까지 그냥 밀어붙였으면 아마도 지금 400원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750원대에서 한 번에 완충이나 도움닫기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2차 상승이 있기 위해서 잠시 머무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진폭이 그려지면 1000원 위에서 자리를 잡고 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위해서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하락폭을 그러니까 좀 키우기 위해서 하락장을 위해서 지금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시총 상위에 있는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의 견해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선이에요. 조시 라거가 이제 이런 견해에 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19,000달러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줘야 2만 달러 위에서 2만 달러 선을 지지 삼아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지, 지금 여기서 거침없이 계속 올라갔다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빠졌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XRP도 똑같은 이치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냥 여유로운 관점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떨어질까 올라갈까 자꾸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홀딩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시고, G캐시도 지속적으로 계속 누군가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G캐시도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 이거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크립토 퀀트에 이 자료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트랜잭션 이동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알트코인 시장 있죠. 중위권, 시총 중위권, 하위권 코인들이 약진을 벌어지는데, 사실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이후의 장세에서는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 그 친구들이 아마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스파크 에어드랍, XRP 홀더들한테 이걸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시총 3위권에 있는 코인이 진행하는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홀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세 진폭이 조금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춘지의 2018년 2월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세요. 원 오브 비기스트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말하기를 G캐시가 2025년까지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3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회로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이 희망회로를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베리 실버트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6만 달러면 얼마예요? 6,6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니까. 그죠? 그럼 G캐시가 지금 얼마예요? 그죠? 이게 왜 6,600만 원까지 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리 실버트가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뽑아내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쨌건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데, 2025년에 G캐시가 예를 들어서 진짜 6,600만 원까지 진짜 이분 말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그리고 XRP는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에이다는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는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라이트코인은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G캐시만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어쨌건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7달러에 투자해서 많은 자산을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오너이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오너이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워렌 버핏이 그죠?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용해서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어떤 그런 건데 본인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 같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라든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IPO가 진행돼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거대 기관 자산, 거대 어떤 그 기관들이 IPO에 참여를 하면서 만약에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향후에 진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현재의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현금을 늘린 투자의 규제 손정의가 석 달 안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11월 18일 하고 20일 사이에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거를 다 판단해서 뭐 정확히 다 맞추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월까지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만약에 12월까지 대상승을 한다면 2021년 1분기에는 단기적 조정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계단식 상승이긴 한데 미온적인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아마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단기적 조정 장세가. 그리고 겁먹지 말아야 하는 게 단기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뭐 6개월간의 장기적인 어떤 하락장이 온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하고 뭐 관련돼 있는 뉴스들이 페이크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쿠팡에 관한 거랑 소프트뱅크에 관한 게 뭐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것도 그냥 100%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조금 더 색안경을 끼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그냥 조정 장세가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완만하게 들어가는데 어쨌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게 사실 제일 포인트예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힘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미온적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거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골드하고 실버도 버링카드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6달러예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도 23달러 42센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그렇고 자 국회에서 기재위가 암호화폐 과세를 3개월 유예 추진한다. 그래서 2021년 원래는 10월 달에 되기로 했는데 2022년 1월 달로 넘긴다. 이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스가 과세안에 관해서 벌써 번복된 게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번복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사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확립되기까지 아무 내피셜도 굴릴 필요도 없고 이것에 관해서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세가 돼야 더 그때서부터 상승 진폭이 더 많이 커질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세하기 전에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과세하고 나서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왜냐면 집값도 지금 부동산 가격도 올려놓는 게 개인이 좋은 평수에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짜리 집에 살아라 20억짜리가 30억 됐는데 30억의 가격에 지금 부동산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개인들 등에다 빨대 꼽아서 정부에서는 세수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편 마련을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도 만들어진 게 개인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들이 세금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달러의 어떤 그 종말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전 세계 뭐 기축통화, IMF 뭐 통화바스켓에 있는 뭐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여러 통화들도 생명력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탄생한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고 파이가 커지면
전 세계 뭐 각국 정부에서도 거기서 이제 세수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극에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 2만 달러 이전에 최종 저항 영역에 직면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숨에 2만 달러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 많이 하락을 조금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실 정도까지. 근데 19,000달러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당연히 낫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만 달러 위에 안착이 되면 2만 달러가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2차 알트코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계단식 상승장이지 이게 하락장을 위한 미온적인 상승이라고 보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총상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시세 진폭을 많이 못 그려요. 이더리움도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갔죠. XRP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뭐 카르다노 이 친구들 지금 많이 못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총 중위하고 하위에 있는 코인들 상승이 맞춰져서 그 친구들이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XRP가 특히나 많이 시세 진폭을 그릴 확률이 높다. 어쨌든 시총상에 있는 코인들이 다시 한번 약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러가 인덱스가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어요. 보통 보면 7년의 상승기가 있고 그리고 7년의 하락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 2016년서부터 2023년까지 지금 달러 인덱스는 하락기에 지금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거고 유동성 장세가 늘어날 거다. 금리가 인하되니까 당연히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시즌이 도래하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가상자산 시장도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계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2023년, 2024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2023년까지라고 볼게요. 2023년 말까지는 그냥 걱정하실 장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향후 몇 년간은 아마도 유동성 장세가 주식시장, 뭐 가상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향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금리 상승기가 또 있겠죠. 단기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이제 뭐 채무를 좀 많이 진 개인들 있잖아요. 좀 빚이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빚을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책임을 못 지면 자산을 좀 많이 국가한테 뺏기는 어떤 그런 시즌 도래하겠죠. 2023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걱정하실 장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거에 관해서 개인적인 견해와 뉴스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세요. 막 걱정하실 만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 이 시장의 어떤 포텐셜을 보고 좀 약간 부안해동 하시기보다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믿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